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1.04포인트, 1.52% 하락한 2010.0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3% 내린 669.3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양시장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서 힘차게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오전 11시쯤 중국 차이신 제조업 지수인 PMI 지수가 50 이하인 49.7로 발표가 되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금 불거졌고 그러면서 우리 양시장도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신년회를 가졌는데요. 4대 기업 총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 그 경제 정책에 대한 성과를 온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온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기해년 바로 황금 돼지의 띠 해입니다. 이 황금과 돼지가 만난 만큼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더욱더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방법 바로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는 거겠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월 28일까지 진행되었던 이벤트 당첨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히든스탁에서 준비한 이번 연휴 제주도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짝짝짝짝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1등 제주도 여행권, 왕복 비행기 티켓 세 분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5850님, 4843님, 그리고 3504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2등 백화점 10만 원 상품권의 주인공 10분도 나왔고요. 또 3등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30명의 주인공도 나왔습니다. 항상 히든스탁을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어서 또 신년을 맞아서 새로운 이벤트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이벤트 기간 2월 28일까지입니다.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당첨자가 발표되니까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얼굴이 나오셔서 정말도 행복하고 좋은데요. 먼저 이번 시즌 함께 해주신 각오랄까요? 그리고 올 새해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먼저 강태공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일단 2019년 황금돼지해, 황금돼지를 일단은 이 히든스탁과 함께 해서 굉장히 기분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히든스탁을 통해 가지고 숨겨진 종목들 그리고 분명히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숨은 진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끝까지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려요. 우라노스는 공룡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혼란을 좀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우라노스라는 뜻은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의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하늘의 신이라는 의미만큼 2018년 지난 1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매매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는 제가 올바른 시장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석 투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 중국발 스노우볼 효과로 인해서 증시 자체가
자체가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노볼 효과라는 거는 이제 나비 효과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효과인데 우리가 눈덩이를 언덕에서 굴려버리면 이 눈덩이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국의 경기 지표가 오늘 1월 1일 사실 시장에서는 1월 1일 효과로 인해서 1월 2일 효과로 인해서 시장이 좀 강세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들을 했겠지만 중국 경기 지표가 사실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건데 사실 지난 2018년에도 글로벌 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던 이유가 지금 신흥국가들의 부채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는 거. 결국 이 신흥국에 대한 경기 둔화가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019년에도 뭔가 뚜렷하게 지금 글로벌 경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 2019년에도 강세장을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잘못 나왔다는 점은 앞으로도 이제 중국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오늘뿐만 아니라 1월 4일에도 또 중국의 경기 지표가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가 아마 시장에 좀 불안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거세졌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오늘 장에 개인들의 순매수,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연초 효과라고 하죠. 연초 효과에 대한 개인들의 기대감이 커진 반면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는 매수보다도 매도 포지션이 좀 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매도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아직까지는 뭐 환율이 치솟은 부분도 아니고 유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 지표에 부담감이 있는 건 아니라서 매도량이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글로벌 증시가 여파를 맞는다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수급적인 측면이 지금 하방 포지션이 좀 잡혀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박스 하단 구간대를 결국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관건일 텐데 하단 구간을 1980포인트로 좀 잡아보시고 이 구간에서 특별하게 뭐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 만한 요소가 없다라면 하단 구간에서 좀 매수를 잡아가는 전략으로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강태곤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코스닥은요, 그래도 코스피보단 좀 견딘다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락 전환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일 시장 자체가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이런 하락폭에 대한 이 불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1% 이상의 급등, 1% 이상 갭을 띄웠던 코스닥 지수가 뭐 마이너스 1%까지 밀었을 정도로 결국에는 한 2% 정도의 하락을 가지고 왔죠. 근데 이 중에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보이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을 표현하느냐,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오늘장의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도합을 봤을 때 5천억 가까이 이상의 개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만큼 자금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 2018년도 시장이 무너지면서 대다수의 개인들의 물려있는 계좌 손실이 굉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수를 할 자금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나 최근 이제 코스닥 지표를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당일 일별 동향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무너지기 시작했던 2018년도 10월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10월부터 2019년도 1월 2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시장은 엄청난 하락이 나오지만 개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할게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에 이 개인들의 매수를 개인이라고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이 시장의 하락을 통해서 개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하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진다를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시장을 떠날 때 그 물량을 다 뺏고 있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은 만약에 650포인트대를 버텨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점대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700포인트 돌파와 함께 다시 상승 추세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이는 대로 믿지 마시고 우선은 홀딩하시면서 관망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낚시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느긋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에너제틱합니다. 이번 시즌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께서 셀트리온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3.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셀트리온 3인방 모두 힘을 못 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셀트리온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의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게 여러분들 무슨 뜻인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경기가 좋고 시장이 좋을 때는 성장주들이 주가 상승률들이 빠르게 나옵니다. 바로 이제 현재 시점에 대한 이익보다도 미래에 어떠한 이익을 갖고 오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바로 성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내지는 반도체가 성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와 이제 완전히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는 게 가치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가치주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이익보다는 현재 시점에 돈을 많이 버는 기업. 그러니까 충분히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가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가치주 같은 경우는 보통 지수가 하락할 때 경기에 대한 둔화가 나온다라면 결국 시장의 수급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즉슨 이 셀트리온이 바로 성장주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올라가려면 바로 이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결국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 역시나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과 글로벌 경기 불안에 대한 요소로 인해서 오늘장에 바로 성장주의 대표 주자인 셀트리온이 하락폭이 좀 커졌다는 부분에서 시장 하락에 대한 이 부담감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또 바로 연말에 이 정부 측에서 특히나 이 경제부총리가 또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30년 동안의 한국의 먹거리 산업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만큼 앞으로 추가적으로 정부의 지원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이 드나 역시 이 경기 불안감으로 작용이 계속된다라면 이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시장 하락과 상당히 동일한 구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을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 박스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으로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여러분들이 또 실수라는 부분은 박스 이 상단 구간에서 매수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뚜렷한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 상단에서 매수로 접근하지 마시고 박스 하단에서 매수로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공략법도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강태공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이엔코리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상승세가 참 대단한데요. 오늘도 22.61% 아주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뭔가 강력한 호재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는 히든스탁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죄송하지만 제가 이 같은 MTN 머니투데이 방송사인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머니투데이 방송사인 이 수익 만세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주로 그리고 공략주로서 제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엔코리아라는 종목 자체를 봤을 때 일단은 이슈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계속해서 어필했던 CES 2019죠. 이제 세계 가전 박람회가 다가오면서 이제 IT라든지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뭡니까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박람회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동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CES 2019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수소차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분명한 건 뭡니까? 최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쳐주면서 뭐 한다고요? 기대감을 이 5일 이동 평균세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렸던 이 기대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이엔코리아를 대장으로서 지금 이제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봤을 때 이 신고가림이 돌파를 하면서 올려치는 모습, 지금 과거에 7,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7,000원대 고점 전
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장에선 강력하게 뭐합니까?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강력하게 뚫어내는 모습을 봤을 때 아마 이엔코리아가 새로운 대장주로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려치는 게 굉장히 높다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엔코리아를 지금 추격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어차피 대장주가 올라가면요,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 천천히 찾아 나서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조급하게 쫓아갈 게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공략하자. 오늘 히든스탁을 통해 가지고 이엔코리아를 놓치신 분들, 소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봤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이엔코리아보다도 더 좋은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2월 28일까지 매일매일 그 당첨자가 발표가 됩니다.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우리 특징주 말씀하실 때 셀트리온 얘기하시면서 가치주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 네네. 않아도 힘든 장세 속에서는 좀 힘을 품고 있는 가치주가 영향을 발휘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좋지 못할 때는 성장주에 대한 수급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 그만큼 이제 사실 강세장이나 시장이 좋고 또는 경기가 성장 가도에 들어서게 되면 보통 이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의 상승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와 반대로 이제 시장이 좋지 못하다라면 미래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자산이 많은 기업들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시기에서는 역시 가치주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저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올해 좀 주목해야 할 섹터가 뭘까 했을 때 5G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5G의 단점을 커버하는 핵심이라 조금 저는 생소하거든요. 풀이 좀 해주세요. 네, 일단 5G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가장 이제 강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치주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조금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가? 자, 그게 아니라 가치주라는 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미래에 대한 이익보다는 현재 지금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치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저PER 종목이라고 하게 되죠. PER 기준으로 15배 이하의 종목들이 가치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시장 대표적인 방어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통신주 같은 경우
우리가 뭐 IMF가 오든 글로벌 정말 불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휴대폰은 씁니다. 통신들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가장 또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는 통신이라고 볼 수 있어서 통신주들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G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있을수록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이 5G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4G보다는 속도는 빠릅니다. 자, 속도는 빠른데 다만 여기에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자, 여러분들 5G를 하면은 인공지능도 되고 자율주행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바로 커버리지가 약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파수의 영역이 짧다라는 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4G 같은 경우는 벽을 통과해서 사물체에 이렇게 쏴주지만은 5G 같은 경우는 벽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벽을 튕겨나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을 하려면 이 5G가 튕겨서는 안 되고 이 커버리지를 전부 다 결국은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보완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강태공 전문가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커버리지가 짧은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거니까 길게 만들어주는 거면 아닐까요? 일단은 뭐 설명만 들어봤을 때는 뭐 전파 관련돼 있는 쪽도 괜찮은 그런 관련돼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싶은데요. 일단 그 전에 저는 앞에 나왔던 힌트가 우량수께서 가치주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 지금같이 약세장에서 가치주들이 보통 이 신규 상장주에서도 굉장히 상승 파동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5G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 머큐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혹시 머큐리라는 종목이 아닐까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혹시 그게 맞는가요? 머큐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총 자체가 워낙 작은데다가 아직까지는 이 5G에 대한 뭐 직접적인 수혜를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5G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가고 있는 편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는 실질적으로 정말 뭐 매출이 날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몇 개가 있을 것인가, 결국 이 5G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사업에 갖고 있는 기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거를 좀 찾아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머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강태공 전문가님 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우량수님께서 얘기했던 게 이 두 번째 힌트가 전파 관련이었어요. 네. 그럼 결국 통신이 이제 광전자 이런 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이제 딱 하나 종목이 떠오르는 게 결국 이 한번 대장은 영원한 대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명언이 1등만 기억한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죠. 한 번 기억하게 되면 그 종목 계속 머리에 꽂히는데, 과거에 혹시 5G 관련되어 있던 대장주로서 급도록 성장했던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이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과거의 대장주였던 대한광통신, 혹시 이거를 다시 신규 이번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방으로서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아니신가 하고 한번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차트 보니까요. 저번에 엄청 쭉 올라갔던 시즌이 있네요. 그죠? 차트 같은 것도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대한광통신 역시도 과거에 여기 2017년도에 이제 5G와 함께 이제 그 통신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방으로서 굉장히 상승을 해줬죠. 이 당시에 이제 통신 관련되어 있던 5G 관련되어 있던 대장주로서 이슈를 한번 먹어줬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해주면서 어떤 부분이 나와주느냐? 지금 현재 전고점대 부분이죠. 과거에 이제 5,000원 구간 정도, 과거 5,000원 정도 전고점 구간대에서 한번 이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상방으로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대한광통신이 상방으로 열려준다라고 하면 7,000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대한광통신이 맞지 않을까라고 강력하게 한번 예상을 좀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성장 예상 앞에 드라마틱하다라고 붙어 있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G의 최대 단점이 바로 이제 주파수 영역, 커버리지가 짧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5G 관련된 기업들이
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매출 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5G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갖고 계신 분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는 지난 2018년 때도 5G가 워낙 뉴스나 언론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상승률이 별로 크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매출이 못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중에 5G를 쓸 수 있는 통신기기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기가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최우선으로 본다라면 아까 두 번째 힌트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 주파수 영역을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커버리지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이 사업이 가장 실적이 좀 빠르게 늘 것 같고 앞서 우리 강태공 전문가께서 또 이제 대한광통신을 말씀드렸는데 잠깐 요거에 대해서 제가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 작년 이제 2017년이죠. 2017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해당 종목이 상승률이 저점 대비해서 쭉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두 달 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한 100%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올라갔었던 이유는 바로 원자재 가격, 광섬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100%의 상승률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도 매출로 인해서 상승률이 컸던 만큼 역시 이번 관련된 종목도 5G 중에서 가장 먼저 매출을 좀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한광통신이요, 광태공 전문가님, 이게 대장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따로 이렇게 대장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죠. 종목들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힌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뭐 계속 지금 마지막 힌트에서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언급을 했어요. 드라마틱한 실적이라고 하니까 이게 시총 부분이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을 분석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솔리드라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역시나 대한광통신이라든지 5G 관련된 또 종목들이 올라가주면서 함께 동방상승과 함께 조정이 나와주는 그런 구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실적을 한번 보고 갈게요. 기업 분석에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은 솔리드라는 종목 역시 지금 뭐가 나오느냐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실적을 보셔야 돼요. 2016년도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1,900억을 내면서 영업이익이 53억이 나왔고요. 2016년도가 매출액이 2,300억이 나와주면서 영업이익이 111억에 단기 수익이익이 마이너스 714억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가 2,5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매출액이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202억으로 늘어나면서 단기 수익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59억, 한 번에 500억 정도가 다시 한번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2018년도의 예상 실적까지 봐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영업이익에다 단기 순이익도 어느 정도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예요. 마이너스 714억에서 흑자까지 전환을 한다는 거는 이제 아까 앞에 우라노스님께서 말씀드렸던 이게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 이 어느 정도 여기에 맞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5G 관련해서 상승했던 구간이 나와주는 만큼 그리고 역시나 지금 최근 이제 하락과 함께 나와줬지만 현재 뭐합니까? 솔리드 역시도 지금 과거 이 3,000대죠. 대략 3,000원대를 깨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저점대 방어가 들어와주고 상방으로 돌리는 구간 봤을 때 아마 이제 이 드라마틱한 실적 그리고 5G에 대한 수혜주로서 이 솔리드를 들고 오신 게 아닌가 한번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5G가 올해부터 상용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계속 투자하고 막 기술 개발하고 막 이러다가 올해부터 이제 수확물을 거두는 시기라고 보시는 거죠, 두 분 다? 사실 수확물을 거두기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지난 4G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3G에서 4G로 바뀌는 시간이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4G에서 5G로 당장 바꿀 만한 니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 뭐 수확을 거두기에는 충분히 뭐 시간이 한 3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걸릴 부분이라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거나 영업이익을 뽑아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붙여드리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버리지가 짧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지국을 많이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지국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이 기업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SK, KT,
LG U+, 전부 다 이 기업을 통해서 기지국을 늘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강태공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강태공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 제가요,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목도 칼칼하고 눈도 아프고 그런데 이 미세먼지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대장주를 가지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미세먼지에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다라고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 공기청정기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분명히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EM코리아라는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수소차다.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으로 봐야 될 건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과거에 뭡니까? 2018년도에 서울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제 미세먼지 관련되어 있는 대응책으로서 뭐를 제시하느냐? 수소차라는 걸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소차가 걸어다니는 공기청정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종목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대우부품이라는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도 있습니다. 이 한마디 지금 말하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겠죠? 이 대우부품이라는 종목 자체도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수소차와 미세먼지 이슈가 한번 엮여주면서 과거에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서울시장 선거까지 다가가주면서 한 100% 이상의 파동을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성창오토텍이라는 종목 역시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가 어떻게 돼요? 성창오토텍 역시도 저점 대비에 100에서 200% 이상의 상승 파동을 가지고 왔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승 파동과 동일하게 그 당시에 대장주로서 많은 분들이 대장주로서 공략을 하면서 물리기도 하고 수익을 보기도 하면서 아마 이 종목을 통해서 웃던 사람도 많았고요. 아니면 울던 사람도 많았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2018년도 미세먼지 정책을 통한 수소차로서 대장주로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슈를 끌었던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강태공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특징주에서 다뤘던 EM코리아, 요 종목과 차트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대파동 이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EM코리아 다시 한번 짚어주셔야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EM코리아 같은 경우 지금 벌써 이미 힌트는 엄청 많이 드렸어요. 지금 이미 성창오토텍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대우부품 아니라 말씀드렸죠. EM코리아도 아니라고 거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벌써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3개가 쳐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엔 굉장히 쉬울까 생각하고 있는데 EM코리아도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파동이 나와주느냐. EM코리아도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가는 구간, 하락 추세가 이제 정확하게 끝이 나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대파동이 나온다. 하락 추세 끝과 함께 주가는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저점 대비 하락 추세 돌파와 함께 8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다가 하락 추세가 끝나는 지점에서 뭐가 나온다? 최근에 이제 이 앞서 MTN 방송을 통해서 저를 많이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저는 꼭 종목을 공략할 때 이 5일 이동 평균선대를 돌파해주면서 기대감이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는 종목만 건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EM코리아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가 끝나주면서 5일 이동 평균선 돌파하면서 기대감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주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는 상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85%까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엔코리아와 굉장히 흡사한 자리 5일 이동 평균선대를 뚫어내면서 하락 추세를 끝내는 종목이다. 아마도 이 종목이 대파동 직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수소차 관련 중에 대우부품 아니고 성창오토텍도 아니고 이엔코리아도 아닌데 이엔코리아랑 그 전에 파동을 보이기 전이랑 비슷한 종목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찾으셨나요? 글쎄요. 수소 관련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실 저는 미세먼지 정책주라고 첫 번째 힌트가 나왔을 때는 역시 이제 좀 단순하게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수소차라고 이제 확정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수소 관련해가지고 핵심수 해주는 사실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역시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이 수소 밸류에서 수소 저장 장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좀 테마성으로 올라간다라면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실질적인 수혜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화면상으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세종공업이 지난 2018년 때도 역시 정부의 수소 정책이 나올 때마다 잠깐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가치로 판단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뭐 단기성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주봉상으로 항상 이제 좀 저항대를 맞았던 구간을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노크를 했었는데 점차 현재 지금 이제 저항대 구간에서 좀 거래량을 동반되면서 좀 한번 윗구간을 좀 돌파를 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좀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께서는 세종공업으로 추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강태공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누군가가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군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개인? 뭐 기관?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매집이라고 표현하게 된다라면 기관과 외국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매집이라는 건요, 실제로 우리가 이 패턴이라든지 거래량을 보면서 좀 더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차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엔코리아라는 종목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엔코리아가 급등하기 직전에 뭐가 나와주냐고 하면은 어느 순간 그 전에 이제 사이사이 꾸준하게 뭐가 나와준다? 주가가 이제 하방으로 빠지는 과정에서 거래가 툭툭툭 들어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거래가 받쳐주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 준다는 건데 분명히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거래가 터쳐주고 오늘장에서 또 뭡니까 역대급 최대 거래량이 터져서 상방을 해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 우라수님께서 말씀드린 세종공업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게 이제 세종공업도 본다라고 하면 이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최근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바닥 구간에서 거래가 지속적으로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예요? 주가를 바닥에서 사 나간다는 거지 이 올라간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종공업은 조금 아쉽지만 지금 뭐 고가에서 돌파를 시도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저항 구간이 있는 종목이 아니라 만약에 세종공업을 보고 제가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세종공업이 급등하기 직전, 현재 세종공업의 한 이런 자리에 있는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다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바닥 구간에서 꾸준한 매집 물량과 함께 거래와 함께 누군가는 엄청난 물량 확보를 나가고 있는 종목이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태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더욱더 기대됩니다. 강태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바로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약세장 속에서 주목해야 할 가치주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공개해 주세요.
KMW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이 궁금한데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G의 최대 단점은 이 도달 거리가 짧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려면 이제 기지국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각 통신사마다 기지국을 최대한 많이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MW 같은 경우는 KT, SKT, LG U+ 3사에 전부 다 기지국을 좀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2019년에 영업이익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가격 전략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시면은 일단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하단 구간을 지지받으면서 사실 시장 하락 때도 큰 폭의 충격을 받지는 않는 종목이고 역시 통신주들이 시장 약세 때 좀 가치주 성격, 시장 방어주 성격으로서 하단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박스 흐름을 좀 그려줬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 데 있어서는 박스 하단에서 저점 매수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의 전저점 구간입니다. 19,400원 구간 손절가 좀 잡고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물론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정거점 구간인 29,000원까지도 한번 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시장이 좀 워낙 좋지 않은 만큼 조금 보수적으로 제시를 한다라면 26,800원 구간 정고점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까지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은 KMW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 26,800원 그리고 손절가 19,4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잘 대응하셔서요.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강태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일단은 오늘의 히든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TV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에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공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CES 2019를 통해서 수소차는 굉장히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2018년도 12월 달 이제 MTN 방송을 통해 가지고 차트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EM코리아라는 종목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명히 EM코리아라는 종목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뭐라 했습니까? 기대감 반영과 함께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이런 직전의 자리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MTN 방송 통해서 소개시켰던 게 평화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평화홀딩스라는 종목도 동시에 5일 이동 평균선대를 돌파해주면서 기대감이 반영돼주고 거래량이 터쳐주면서 주가가 6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충분히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차 관련된 종목들이 50에서 100% 상승판을 보여줬을 때 과거 대장주였지만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종목 이제 50% 100% 파동을 위로 한번 쏘아 올릴 수 있을 거라 예상되는 그런 관심주 오늘 히든주로 TV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 통해서 공개드릴 예정이니까 이 수소차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내가 아직까지 매매 못하고 있다 하신 분들 급등 직전의 종목을 잡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이 히든주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태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강태곤 전문가님의 CES 2019 임박 아직 오르지 않는 수소차 관련주와 함께 그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히든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을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 내일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얌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중국 경기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지금 야간에 선물 지수도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스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이제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1월 4일 날 역시 중국의 또 추가 경기 지표가 발표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내일장이 강한 장이 되기보다는 좀 보합장이라든지 약간의 약한 하락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정말 나는 보수적인 투자자다. 시장에 불안한 거는 불안할 때는 매수를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 지표가 발표가 나오고 나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매를 하실 때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은 시장이 약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주 성격에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번 주에 중국의 경기 지표가 잘 나온다. 충분히 지금 1월 달에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내지는 미중 간의 또 협상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다면 역시 성장주들에 대한 매매 포인트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바이오 종목들도 빼놓지 말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예전에는 미국 지표만 좀 살펴보면 됐는데 이제는 중국 지표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니까 중국 경기 지표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태공 전문가님의 조언이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분명히 말씀드린 게 시장은 결국 테마로 시작해서 테마로 끝이 난다라 보셔야 됩니다. 이번 연도 2019년도 상반기 분명히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폴더폰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을 거고요. 전당대회를 통한 이제 뭡니까 정책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있는 종목도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남북교역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준비되어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가장 근접하게 다가와 있는 테마는 CES 2019다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오늘장 이제 다음 주 오늘 8일에 이제 CES 2019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 만큼 아마 오늘이 아니죠. 오늘 내일 아마 마지막 조정을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물량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구간을 준 뒤에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하지도 못하게 상방으로서 강력할 수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다음 금요일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CES 2019를 목표로 수호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꼭 매매를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올해 첫 번째 무료 방송이거든요. 올 한 해를 또 준비하는 전략도 필요한 것 같은데 함께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저한테 얘기한 거 맞으시죠? 네, 강태구 전문가님 죄송합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올해 이제 1월 2일, 바로 이제 장이 시작된과 동시에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기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테마를 몰고 다니는 강태공 전문가라고 했어요. 과거 2018년도, 2017년도부터 아시는 분들 알 겁니다. 제 입에서 나온 종목이 곧 테마고요. 제가 말하는 이슈가 곧 이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수차 관련되는 종목 못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미 평화홀딩스, EM코리아 이런 종목들은 제가 MTN 방송을 통해서 50%에서 80%까지 수익 구간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 매매 못하신 분들 이제 후발주로서 이제 과거 대장주 본격적으로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TV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2019년도 테마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 그다음에 오늘 히든주 종목까지 이제 딱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태공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